He knows exactly what it's like to lose someone he loves. Like an adopted son. Now, how many dead eyes can you look into before you die inside yourself? You know, it's funny. 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그 세 번째 이야기, 배트맨의 모든 것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배트맨의 입양아들 딕 그레이슨의 죽음과 브루스 웨인의 악몽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지금 시작합니다.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는 미래에 일어날 배트맨의 악몽을 남긴 채 총 3부작의 스나이더버스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Poor Lois. How she suffered so. 배트맨과 조커의 의미심장한 대화를 통해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원하는 스나이더버스 청원운동이 진행 중이기도 하죠. And when I killed you, then I do it slow. 앞으로 DC 확장 유니버스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게 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는 DC 확장 유니버스의 정사로 받아들여지기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는 독립된 한 편의 영화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분석하실 때 더욱더 폭넓은 해석이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를 해석하기 위해 DC 확장 유니버스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영화를 관람 후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장 먼저 배트맨 브루스 웨인은 슈퍼맨의 죽음의 영향으로 세상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팀을 규합하게 됩니다. Help me find the others like you. Man made a world where standing together is impossible.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는 영화 7인의 사무라이에 큰 영향을 받은 작품이죠. 한 마을의 식량을 약탈하는 산적무리들을 몰아내기 위해 7인의 사무라이가 규합한다는 비교적 간단한 플롯이지만 소수의 팀을 결성하여 다수의 적을 소탕한다는 내용의 시초가 된 7인의 사무라이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작품들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7인의 사무라이를 할리우드식 서부극으로 리메이크한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황야의 7인이라는 작품이죠.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와 7인의 사무라이, 황야의 7인의 서사적 공통점이 있다면 멤버들을 모으기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Took a job looking for some men to join me. How many you got so far? You and me. How many people are on this special fight team? 3. Tell you on the plane. 그만큼 팀을 규합하기로 결심한 배트맨 브루스 웨인이 7인의 사무라이의 리더 시마다 칸베처럼 자질을 갖춘 멤버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죠. He said he'll fight with us? Probably more or less. He said no. He said no.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굉장히 당황했던 장면이 있었더라면 브루스 웨인과 다이애나 프린스의 러브라인이었습니다. Yeah. I'm sorry. That's okay. 사실 애초에 세워졌던 스나이더버스의 기초 설정은 브루스 웨인과 로이스 레인의 러브라인이었죠. 슈퍼맨 클락 켄트의 죽음에 공허함을 느낀 로이스 레인은 브루스 웨인과 팀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큰 위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영화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워너브라더스의 반대로 브루스 웨인과 로이스 레인, 클락 켄트의 삼각관계 설정은 사라지게 된 것이었죠. 브루스 웨인과 로이스 레인의 관계는 배트맨의 악몽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 해석에 있어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로이스 레인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니 말이죠. She was my world, and you took her from me. 배트맨 브루스 웨인은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센트럴 시티에 살고 있는 베리 앨런을 찾아가게 됩니다. Barry Allen. Bruce Wayne. You the Batman?
팀의 합류를 결정한 베리 앨런과 함께 브루스 웨인은 자신의 활동 지역인 고담 시티로 향하게 되죠. What are your superpowers again? I'm rich. 브루스 웨인의 능력이 부자라는 말은 일종의 유머로 작용되지만 사실은 벤츠의 미래형 컨셉 차량 메르세데스 AMG 비전 그란투리스모의 실사용을 선보이기에 최적화된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그란투리스모 6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벤츠 AMG 비전 GT는 미래형 컨셉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영화 촬영 당시 브루스 웨인을 연기한 벤 애플렉의 신장에 맞추려 110% 확대 제작되었고 차량 내부 디자인 또한 전부 새롭게 단장하게 되죠. 말 그대로 게임에서만 등장한 드림카를 모는 브루스 웨인이 자신을 부자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브루스 웨인은 베리 앨런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배트랑을 던지게 되지요. 이는 앞에서 소개되었던 영화 7인의 사무라이에 등장한 입단 테스트 장면의 오마주이기도 합니다. 야,失礼かますか。ご再考願えんかな。断る。 I'm putting together a team. People with special abilities. Stop right there. I'm in. 베리 앨런이 팀에 합류를 결정한 계기가 있다면 역시 배트맨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이죠. Oh yeah, and that's Batman. Batman's real? Hey Barry, you got a little something on your nose. DC 확장 유니버스의 배트맨은 고담시의 전설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배트맨이 범죄자를 잡아든 현장에는 언제나 배트랑이 남겨져 있었고 영화 샤잠에는 배트랑의 복제품이 판매되기도 하였죠. 하지만 가짜 배트랑도 굉장히 날카롭게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위험에 빠진 샤잠 패밀리를 구하게 되는 무기로도 활용이 됩니다. Boy, am I glad I didn't sell that batarang. 가짜 배트랑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트맨 브루스 웨인이 던진 진짜 배트랑을 가질 수 있다는 건 큰 영광인 셈이죠. Can I keep this?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배트맨은 메트로폴리스 스타 연구소 납치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원작 속 저스티스 리그에서 고담 시민들은 파라데몬의 모습을 배트맨으로 착각하게 되고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Stop it, Max. Too scary.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배트맨이 용의자란 사실을 덮어준 인물이 바로 고등청장입니다. I'll talk to him tonight. Oh, Jim. How do you think? 그는 배트맨과 함께 20년 동안 범죄자들과 싸우면서 그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이 납치 사건을 먼저 조사하고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Parademons. The demons must have caught the scent of a mother box. 배트맨 브루스 웨인은 고담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는 배트맨으로서가 아닌 브루스 웨인이란 이름의 사업가로서 고담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사이보그 빅터 스톤이 사고를 겪기 전 경기인 위스콘신과 고담의 풋볼 경기 투자 주체자가 웨인 기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만큼 브루스 웨인은 어둠을 지키는 다크나이트임과 동시에 고담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 사업가이자 투자자로서 활동하는 화이트 나이트인 것이죠.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는 브루스 웨인의 아지트가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고담 항구에 위치한 웨인 우주 항공 경납고는 수송선인 플라잉 폭스가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원래는 버려진 웨인 기업의 건물이었지만 작동되지 않는 플라잉 폭스를 고치기 위해 브루스 웨인은 경납고의 보안을 강화하게 됩니다. You got your money's worth. Took me almost a minute to disable it. 극장판 저스티스 리그에는 웨인 우주 항공 경납고를 배트케이브와 하나의 공간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게 되죠. 사실 브루스 웨인의 배트케이브는 더욱더 개인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스티스 리그의 대부분의 회의는 우주 항공 경납고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There are 6, not 5. There's no us without him. 마더박스를 통해 슈퍼맨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브루스 웨인은 어떻게든 클락 켄트를 살려내려고 하죠. Master Wayne. How do you know your team's strong enough? You do when it's this red cape. This red cape charges back.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는 이전 DC 확장 유니버스 작품들의 알레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브루스 웨인과 알프레드는 전작에서도 다른 문제와 다른 의견으로 충돌하게 되죠. Jesus Alfred counted dead. Thousands of people. But he is not our enemy. 더욱더 중요한 점이 있다면 전작에선 슈퍼맨을 죽여야 함을 주장했던 브루스 웨인은 희망과 믿음을 통해 슈퍼맨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I mean, 결국 저스티스 리그는 슈퍼맨을 살려내게 되지만
클락 켄트는 폭주하고 말죠. 여기서부터 맨 오브 스틸과 저스티스 리그의 알레고리가 시작이 됩니다. 크립토니는 지구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서 발작과 함께 투시 능력을 얻게 되죠. 부활한 클락 켄트는 어릴 적 겪었던 발작 증세가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떨었던 어릴 적 클락 켄트의 혼란스러웠던 감정 상태가 어른이 된 클락 켄트는 파괴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러한 교차되는 연출 속에서 슈퍼맨을 막아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마사 켄트와 로이스 레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도 운명도 아닌 배트맨에겐 일종의 힌트인 것이죠. 배트맨은 꿈속에서 미래에서 온 플래시를 대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배트맨은 로이스 레인이 열쇠란 뜻을 깨닫게 되고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것이죠. What is it? I had a dream. Barry Allen was right here. And he said to me, Lois Lane is the key. I think it's something more. Something darker. 로이스는 클락 켄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슈퍼맨을 기리는 추모 현장에 찾아갔던 로이스가 클락 켄트를 마주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션 맨헌터가 마사로 변한 후 그녀에게 용기를 준 것은 일종의 자극제였죠. There is something you can do for me, honey. Come back to the living. 기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슈퍼맨의 추모 현장을 찾아갔던 로이스는 자신의 남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맨 오브 스틸은 한 아이의 어머니가, 저스티스 리그는 한 남편의 아내를 그리게 되며 슈퍼맨 클락 켄트가 남자로 성장함을 상징하는 장면인 것이죠. 하지만 결국 슈퍼맨 클락 켄트는 로이스 레인을 잃게 되는 것이 배트맨의 나이트메어입니다. 다크사이드의 오메가빔을 맞은 로이스 레인은 브루스 웨인의 배트케이브에서 사망하게 되죠. 로이스 레인의 죽음에 슈퍼맨은 다크사이드가 차지한 반생명 방정식에 의해 결국 영혼을 조종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로이스 레인의 죽음은 배트케이브에서 그녀를 구하지 못한 브루스 웨인의 탓임이 유력하죠. She was my world, and you took her from me. 자, 이제 스나이더버스에서 미스테리로 자리잡은 배트맨의 악몽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의 큰 그림으로 저스티스 리그까지 그 세계관을 뻗어간 배트맨의 나이트메어는 폐허가 된 지구의 모습을 담게 되죠. 그곳에서 배트맨은 조커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의 대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바로 배트맨의 입양아들 딕 그레이슨의 죽음과 조커의 연인이었던 할리퀸의 죽음입니다. 할리퀸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지만 배트맨과 함께 있을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이는 나이트메어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 같은데, 잭 스나이더 감독에 의하면 할리퀸의 죽음은 저스티스 리그 파트 2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아포칼립스 침공 시점에 배트맨의 품에서 사망한 할리퀸은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을 미치광이로 만든 조커를 배트맨이 직접 죽이게 된다면 천천히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할리퀸은 여전히 수어사이드 스쿼드 멤버이기 때문에 아포칼립스 침공 당시 투입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흥미로운 것은 바로 1대 로빈, 딕 그레이슨의 죽음이죠. 그의 묘비는 웨인 가문의 낙골당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딕 그레이슨의 죽음보다 브루스 웨인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Fuck Batman. 딕 그레이슨의 부모님은 서커스 공연 도중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딕 그레이슨은 브루스 웨인처럼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죠. I've got some great news. Someone has volunteered to be your foster parent. 사고 현장에 있었던 브루스 웨인은 딕 그레이슨을 입양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I assume you know who Mr. Wayne is, right? 더욱더 중요한 것은 딕 그레이슨의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살해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What? Someone killed my parents? 그때부터 딕 그레이슨은 범인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나갔고 브루스 웨인은 분노를 다스리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He knows exactly what it's like to lose someone he loves. Like an adopted son. 조커에게 살해당한 로빈의 이야기는 영원히 팬들의 곁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남아있고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죠.